자, 여러분,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려봅시다. 자, 오늘 언박싱할 강의는 주택금융공사, 자, 줄여서 주금공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주금이 뭔가 죽음? 민 것 같은데, 뭐 죽도록 자우서 문항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죽도록 써보겠다는 의욕으로 즐겁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이렇게 체입한 강의로 좀 돌아왔는데, 체입판이 이렇게 쓰는 맛도 있고 아주 좋아요. 저도 막 에이타 강사처럼 막 이렇게 막 에이타 강사분들이 막 던지잖아요, 이렇게. 저도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던지면 에이타 강사인가? 이렇게 여러 번 던지면 그건 연타 강사인가요? 죄송합니다. 좀 말장난을 했는데, 모여드는 공채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이 좀 혼미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현타를 줄 수 있는 에이타 강사, 아니 연타 강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빨리 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금공을 쓰기 전에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은 팩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주금공은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주택 보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말이 많죠. 뭐 깡통 전세다, 역전세다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주금공에서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는 특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위 변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특례 보증 전환이 이 역전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아마 20에서 30% 정도로 되게 낮을 겁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주택연금인데,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집은 있어. 근데 소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연금으로 버티기에도 뭔가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바로 비유동성 자산인 집을 유동화시켜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럼 보금자리론은 뭐냐? 자, 말 그대로 고정금리로 보금자리, 주택구입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보금자리론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보다 자격 요건이 매우 낮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한번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금공 사업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뭐 MBS, LTV, DTI, DSR. 자, 이 정도의 개념 정도는 꼭 숙지를 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자소서도 작성 열심히 하시고 면접도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경력과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인데, 자, 이 항목을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기술해야 되지? 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쓰시면 돼요. 자, 농담이고요. 아마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겁니다. 계조로 쓸까, 서술로 쓸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사실 아무렇게나 써도 내용만 좋으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나는 좀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개조 형식으로 기술을 하시고요. 나는 경력도 짧고 다양한 업무를 강조할 만한 게 없다 하면 많은 어휘와 접속사와 구문으로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서술 형식으로 기술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조 형식부터 보면, 자, 문단과 번호로 나누어서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느 기업에서 근무를 했는지, 직책은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주요 성과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요 성과만 딱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성과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를 했는데, 딱 이것만 쓴 것이 아니라, 자,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를 기술을 했죠. 자, 경청과 공감의 태도로 고객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임했는지, 그 주요 행동에 대해서도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과 자세들을 배양을 했는지도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서술 형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쭉 읽어보시면 먼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경력이랑 경험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멋들어지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접수 후에 분류 기준을 정하여 담당 직원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도왔다 라고 작성을 해줘. 즉 어떻게 했고 어떠한 자세로 임했다라는 본인의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성과만을 딱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기여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과와 기여를 만들기 위해 본인이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행동했는지,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 상무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왜? 읽으면 내 입에 근손실이 오니까. 네, 농담이고요. 자, 딱 봐도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지원 동기를 요즘도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보증을 비롯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이건 지금 뭔가요? 네, 지원 동기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죠, 지금. 자, 지금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나요?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설명문입니다.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자, 아니 이거 좀 더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특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국민복지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결심했대요. 주택금융공사가 국민복지를 높이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국민복지를 높이고 있으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어떤 직업관이 있는데 이 직업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주택금융공사다. 이러면 말이 되죠. 아니, 본인의 직업관이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죠? 즉, 여러분 지원 동기란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해야만 했던 나의 스토리를 더 쓰는 겁니다. 즉, 이 말을 좀 요약을 하면 이 말입니다. 자, 자소서 문항의 질문을 20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20번을 읽어보시면 이 주공공이라는 기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는 나의 기준을 쓰고 그 기준에 주공공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써야 하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20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음의 포인트가 확 나옵니다. 즉, 나의 이야기,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꼭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 자,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주인공과 나의 연결고리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추구하는 어떤 직장관, 가치관, 신념 혹은 이루고 싶은 전문가의 모습을 쓰고요. 이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즉, 본인의 직업관, 아니면 신념, 가치관, 아니면 추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기준도를 정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설명할 때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하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두 가지의 선택 기준을 세웠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두 번째 기준은 무결점의 업무를 수행. 자, 이러한 기준을 세웠고 이러한 기준에 맞는 곳이 어디야? 바로 주인공이다 라는 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뭔가 라임에 따라서 한번 쓴 것 같은데 똑똑하게, 따뜻하게. 예, 제가 좀 라임을 좀 좋아합니다. 자, 일단 사업 전략은 똑똑하게, 사업 전술은 따뜻하게 하는 기업과 함께 하고 싶은데, 자, 이러한 기업이 어디예요? 바로 주인공이다 라고 기술을 했는데 뒤에 추가적인 설명은 아직 안 썼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 예시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을 앞에 기술하신 다음에 그러한 기준이
주공공이 어떠한 점에서 맞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뒤에 기술을 하시면 이 자소서는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에 기초해서 1번 문항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작성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은지를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는데 자, 직장 선택 기준을 한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가치관, 지속관을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나 경험을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공공이 어떤 점에서 내 기준에 부합한 기관인지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논리가 아주 딱딱 맞죠. 자, 여러분들 가끔 자소서를 쓰실 때 멋들어지게 쓰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멋지게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 논리입니다. 논리가 일단 맞아야 내용도 잘 읽혀요. 자, 그리고 이 3번까지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아마 글자 수가 많이 남고 밋밋할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분야의 입사를 위해 본인이 좀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했던 점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아마 700자 정도로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예시를 좀 작성해 볼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자, 저의 경험과 강점 그리고 목표를 하는 직업관을 종합했을 때 그 종착 지점은 어디래? 주공공이네. 완전 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관 강점 그냥 다 때려 박아서 썼어요.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때려 박아서 나는 직무 강점도 있고 직업관도 맞다로 그냥 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주공공이 맞다를 부합하다를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좀 더 기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했나요? 주공공의 역할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썼죠. 즉 주공공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나름의 분석적인 시각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이 강의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공공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주공공에 재직 중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주공공에 들어간 제 제자들 잘했지?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자소서 항목 풀이를 하고 있단다. 연락 좀 주렴. 자, 아무튼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자, 주공공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을 쌓고 어떻게 경험을 쌓았는지를 추가적으로 기술을 했죠. 자, 먼저 금융 관련 지식을 이렇게 쌓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인턴을 하면서 어떠한 업무 성과들을 만들었고 어떤 행정 지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뭔가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 경험이지만 절대로 거창한 경험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창한 경험이 없어서 쓰기 정말 힘들어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거창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행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턴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성과에 기여를 하고 어떠한 지식들을 쌓았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기술을 하신다면 이 1번 문항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항 이것도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읽으면 근소실 오니까 나의 근육은 소중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공공 사업 하나를 정해서 기술을 하는 것인데 이 문항이 상당히 까다롭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오히려 하나만 정해서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조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업들은 아주 정보가 많거든요. 그 정보를 아주 열심히 조사해서 충분히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작성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공사사업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을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정해서 기술을 꼭 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사업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 사업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쭉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왠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키보드에 손을 올리면 한 글자도 목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제일 좋은 공부는 보다 좋은 예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이렇게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좀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친구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보금자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에서 사업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 욕구는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화입니까?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품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 운영을 이루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분석력 있는 시각으로 어필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작성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 말고도 뭐 보금자리의 필요성을 본인의 경험 내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본인의 경험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사업을 특별히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강점이나 경험들을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소서에는 어떤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공식만 있을 뿐이지 그냥 읽었을 때 평가관들이 충분히 공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자, 포부를 썼는데 이 포부가 범상치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썼어요. 자, 먼저 특례보금 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한시적으로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다 보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중은행 금융상품 분석도 통해서 올바르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작성도 했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제 FRM 자격증도 취득을 하겠다라고 기술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시장 변화에 맞추어서 상품 운영을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을 썼습니다. 네, 자격증 취득 말고 또 뭘로 전문성을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특정 교육 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문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성을 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주공공의 과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이 글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변화에 맞추어서 나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뭐 여기에서 추후 뭐 10년 내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서 작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시장 변화는 그런 식으로 좀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적인 시각으로 어필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나는 주공공에서 나의 변화된 과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 부분으로 말고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서 작성을 한번 해보셔도 아주 무난하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하나 봤는데 하나만 보면 아쉬우니까 우리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예시에서 이 친구는 어디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나요? 네, 주택연금 상품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쭉쭉 읽어보니까 주택연금은 속도가 제일 빠른 고령층 인구의 주거 문제를 자산 유동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라는 점으로 분석적인 시각으로 썼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유 말고도 뭐 주택연금에 관련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거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이나 경쟁력이 있다면 그러한 점도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했나요? 자, 제 무난한 예시로 일부러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주공공의 상품 구조라든지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근데 뭐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밋밋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한 거예요. 이용률이라든지 해약률을 모니터링 하면서 고령층의 불만족 요소도 파악을 하고 고객 만족 사각지대를 찾으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즉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나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간연구 선풀시장의 현업화여서 지금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오는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땡땡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고령층의 생애 주기와 연구 시향을 분석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블록처럼 입사 포부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전략도 아주 좋습니다. 입사 포부를 묻는 것이지만 내가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업무도 전략도 나중에 입사 후에 잘할 거야 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 입사 포부 쓰기 좀 빡세다, 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유사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찾아서 한두 문장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아, 이러한 경험을 활용해서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입사 포부를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뭐라고 썼나요? 자, 공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니까 자, 주택연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나가겠다라고 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택연금이 가지는 어떤 기대 효과나 현재 문제점 혹은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 문제점들을 그려보면서 이런 과업에 맞추어서 나는 이에 기여하고 이를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내용 자체를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700자 내로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2번까지 풀이를 해보았는데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자, 나머지 3번, 4번, 5번 항목은 제가 457팁 홈페이지에 7가지, 8가지 예시로 풀이를 해 놓았고요. 1번과 2번 항목 역시 지금 보여드린 예시보다 훨씬 더 많은 7가지 이상의 예시들로 풀이를 해 놓았으니까요. 나는 좀 더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입을 해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457팁의 지원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